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지금 모든 시장의 근본 원인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잖아요. 자,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을 해결하면 되겠죠. 자, 이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일단 세계가 겪고 있는 어떤 경제 위기, 세계의 모든 그 혼란한 위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뭐로 잡을 수 있냐면 일단은 미국이 양적 완화, 그것으로 인한 저금리, 그것으로 인한 지가 급등, 주식의 버블, 코인의 버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원유 가격도 급등하고, 인건비도 급등하고, 식음료도 급등하고, 최근에 그 원유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해결된다고 해서 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는다. 그 원인은 뭔가라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특히 그 3프로의 그 김한진 박사님, 자, 그분이 한 얘기가 참 의미심장해. 한번 그 3프로에서 그 김한진 방송하신 그 내용을 한번 꼭 보시길 바래요.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번에 이제 그 미국의 CPI가 폭등했을 때 예상한 것보다 더 높게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게 왜 안 떨어졌나 했더니, 그 근원 CPI의 주거가 한 40% 정도 차지한다는 거야. 근데 미국에서 아직 그 집값이 쪽으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렌트비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미국은 월세가 태반이니까 자 그게 안 떨어지니까 결국은 CPI가 떨어지지 않다라는 거야. 근원 CPI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원 CPI의 이 40%가 집값이라는 거야. 주거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게 떨어지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과의 어떤 전쟁은 결국은 집값 부동산 가격, 이 버블이 무너져야 해결된다는 거야. 그럼 부동산 버블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 금리는 올려야 된다는 얘기잖아.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야. 그러면 대한민국도 어차피 미국이 금리 올리면 우리나라도 올려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안 올리면 미국의 그 달러들이 도로 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우리도 올리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우리도 올리면 우리 부동산 버블도 걷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 아주 어떤 결론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지금. 응?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은 부동산 버블이 꺼져야 끝난다는 거야.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근원 CPI의 주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다라고 볼 때 결국은 이게 꺼져야 근원 CPI가 잡히는 거거든. 이거 아주 무서운 얘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 누누이 이야기 하잖아요. 괜히 그 부동산 강사들 얘기 듣지 말아라. 조정을 받으면 짧게 조정을 받았을 때 이때 사야 된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가격 방어를 하는 거야. 이 시장을 방어하고 싶은 거야. 이 버블이 붕괴된 걸 막고 싶은 거야. 그 사람들은 그게 본업이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금융계 연구원들, 어떤 학자들, 그리고 미국의 그루들, 미국의 골드만삭스, 블룸버그가 다 얘기하는 게 부동산 버블 붕괴를 얘기하잖아. 부동산 버블 붕괴가 잡혀야 이 게임이 끝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부동산 버블 붕괴, 경기 침체, 그 다음에 외환위기 이런 것들을 지금 걱정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지금 생존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때다. 우리 직장이 위태롭지 않은가? 내가 거기서 잘리지 않을 것인가? 내가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금리가 폭등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때라는 거야 지금. 응?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갭 투자하고 그럴 때가 아니야. 내일이겠죠? 내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냐 아니면 울트라 스텝이냐 0.75냐 1.0이냐 라고 결정을 하는데 아직은 대략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겠냐는데 한 17%에서 18%는 울트라 스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울트라 스텝이 만약에 나오면 시작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구나.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만약에 내일 자이언트 스텝을 예상은 하지만 만약에 울트라 스텝 났다고 하면 정말 그때는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폭락으로 갈 수밖에 없어. 부동산 시장은 그때부터 그냥 무너지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얼마나 급하면 울트라 스텝을 내놓겠냐고. 자이언트냐, 울트라 스텝이냐. 자, 그거 분명히 이제 내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이언트 스텝이 나와도 한 기준금리가 3.0에서 3.25.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을 올해 한 2번 정도 더 하면 이제 4.0이 넘는다는 거야. 한 4.5까지 간다는 거야. 그러면 주담보금리가 한 8%대까지 올라간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자를 2.5배 내지 3배를 더 내야 돼. 그리고 지금 이제 금리가 폭등하는데 지금 시장이 예전 2006년도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2006년도에는 이자만 갚았어. 이자만. 옛날에는 이자만 갚았다니까. 원금은 안 갚고 이자만 갚았는데 요즘은 어떻게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되는 그 대출 제도잖아. 그러니까 이게 코피가 터지는 거야. 대출 받으신 분들이. 뭐 다주택자는 지금 완전히 아사 직전이야. 전세도 안 나가지, 대출금리 폭등하지, 매매는 안 되지, 세금은 꼬박꼬박 내야지. 지금 다주택자들 매물이 터져 나오기 직전이야. 그런 것들이 터져 나올 때 버블이 붕괴되는 거야. 오늘도 나왔지만은 대구 시장에서 마피가 9천짜리가 나왔어요. 이제 대구가 무너지는 걸 보려니까 그렇게 무식하게 나온다니까. 서울 경기도도 이제 마피가 1억, 2억 그렇게 나오는 거야 이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빨리 서울 경기도권도 그냥 규제 다 풀어버려라. 차라리 규제 푸는 게 낫다. 그러면 그냥 분양권 거래가 되잖아. 그러면 시장에 분양권들이 쏟아져 나온다니까. 급한 매물들이. 그러면 그냥 가격이 퍽퍽퍽 떨어지는 거야. 이 정부 입장에서는 겁먹을 게 없어. 지금은 차라리 규제를 풀어줘서 유통 물량을 시장에 불어넣어줘서 가격이 하향 조정되도록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드만삭스는 18일에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11월과 12월, 9월 달에 한번 올리고 11월과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4.에서 4.25%까지 올릴 거라는 것을 예상을 했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주담보는 8%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담보 8%가 되면 TV로 한 40% 이상 대출 받으신 분들, 뭐 30% 이상 대출을 받으신 분들, 이제 감당 안 돼요. 감당이 안 된다. 이제 마지노 노선은 사실상 5% 정도가 마지노 노선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점진적으로 그냥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거야, 하락이. 이게 이제 버블이 붕괴된다고 하면 이게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매물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거야.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 이게 문제라는 거야. 여러분, 이제 아파트 투기로 자산 늘린다는 게 이제 쉽지 않아졌어요. 이제 왜냐하면 지난번 바로 직전에 상승해서 너무 큰 버블을 만들어 놨어. 이게 우리가 만든 버블이 아니라 양적 완화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버블이 쉽게 사라질 버블이 아니래.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금리가 뛰고 있잖아요. 채권 금리가 뛰고 있는데 서울 채권 시장에서 2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전 거래보다 급등해서 한 3.789, 그리고 국고채 3년물이 3.791.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단기 국채금리가 장기 국채금리를 오버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장기 국채금리가 더 비싼 거죠. 기간이 길어지니까. 근데 지금 단기가 더 비싸졌다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경기가, 앞으로의 경기는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국채금리의 장단기 국채금리의 역전 현상을 통해서 앞으로 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긴 경기 침체가 오면 집값이 오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GDP가 올라가야 유동성이 공급되고 집값이 올라가는 거잖아. 긴 경기 침체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야. 과거에 부동산은 버블을 만들어놨고 경기는 긴 경기 침체로 간다. 이거 집값이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간다. 자, 이런 그 장단기 어떤 금리 차이가 46bp까지 벌어졌는데 이는 2000년 이후 최대폭이라는 거야.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금리가 폭등하니까 점점 기업들이 한계상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량 기업들의 회사채 조달금리 10%대에서 5%대로 넘어갔다. 자, 지금 대기업, 공기업 아니면 채권 발행조차 힘들다. 자, 회사채 무보정 3년물 금리가 올해 초만 해도 2.4%였는데 현재는 4.75%. 2011년 2월 9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 이렇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2.2%대에서도 돈을 못 구하고 7%대도 우량한 대기업 아니면 못 받고 이거 어떻게 되겠어? 이제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기업 대량 부도 사태가 나는 거야. 이제 중소기업도 많이 무너진다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한 위급한 상황이 온 거야. 거기다가 지금 환율 폭등해서 원자재값 폭등하지.
이거 뭐 제가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가 좀 보자는 거야. 지금 사실 기업들이 그렇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다 채권 발행해가지고 단기 자금을 돌려야 되는데 이 단기 자금도 못 빌려오고 빌려오더라도 지금 금리가 2배 폭등했다는 거야. 자, 이렇게 우리는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 최대한 현금 확보를 하고 현금 있으면 빚이 많으면 빚을 갚고 이 현업에 충실할 때다라는 거예요. 현업에 충실할 때. 블룸버그 통신과 파이낸셜 타임스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4%에서 5% 사이에서 정점을 찍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상은 올리기는 어렵다라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부동산 버블이 거치지 않으면은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야. 결론은 금리가 4% 5% 이제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그러잖아요. 4% 5% 가면 그때부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릴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해서 그때를 정점으로 보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문제는 이 그때 돼도 이 부동산 버블이 거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수치가 CPI 수치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금리를 내릴 일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야. 결국은 이 전쟁은 부동산 버블이 끝나야 끝나는 전쟁이라니까. 자,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이 앞으로 올해 3회, 내년 1회 한 4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까지 4.25에서 4.5%의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24년까지 여러분 주담보 8% 금리 내야 돼 봐. 그거 유지하겠어요? 못 유지한다니까. 그러니까 연준이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11월, 12월에는 빅 스텝 0.5만 올리고 내년에 0.25. 뭐 이건 굉장히 낙관적인 거죠. 낙관적인 전망을 했네요. 이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경기 침체라는 게 생각보다 심각한 거예요. 뭐 금리 폭등, 물가 폭등, 구매력 감소, 경기 침체 오면 대량 해고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CPI 지수가 내려가지 않은 것은 이 근원 CPI를 구성하는 주거비가 미국의 주거비 렌트비가 내려가지 않아서 CPI가 안 내려갔다. 내려갈 때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금리를 올리면 결국은 제일 타격을 받는 것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다. 근데 주식시장은 이미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조금만 더 조정을 받으면 되는 거고. 자, 부동산은 지금이 시작이야. 아직 안 떨어졌잖아요. 그죠? 버블이 붕괴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방향을 잡고 논리를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괜히 이 부동산 버블이 붕괴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부동산 버블이 돼야 이 CPI가 잡힌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부 부동산 꾼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이 집값은 오를 것이다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전고점으로 다시 간다. 뭐 서울 기준으로 역세권이 뭐 15억, 16억 간다. 강북에 역세권에. 자, 그렇게 가면 이 대한민국 체제가 유지가 안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한 30대, 뭐 그 사람들 잘 받아야 3천에서 뭐 4천만 원 사이잖아. 자, 그 사람들 평생 안 쓰고 돈을 모아서 사야 18년이야. 아무것도 안 쓰면 18년 돈 모아야 집을 산다는 거야. 그것도 한 2억짜리, 예? 평생 안 써야. 자, 그런데 뭐 평생 안 쓰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쓰면서 적금해서 집을 살려면 50년 이상이 걸려야 돼. 예? 집을 하나 사는데 50년 이상 걸린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일할 맛이 나겠어요? 결혼을 하겠어요? 결혼해도 애를 낳겠어요?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지금 0.8이 되고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한 이유는 바로 집값 급등.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대한민국의 집값이 붕괴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생존할 수가 없어야 돼. 생존할 수가 없다. 자, 그렇게 보셔야 돼. 자, 그 철없는 그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꾼들은 앞으로 조정받고 집값이 계속 올라가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자,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존재할 수가 없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그런 상황을 집단 자살이라고 그러는데 0.8이면 그 인구가 그냥 대한민국 소멸되는 거잖아요. 한 50년 뒤에 그냥 인구가 반토막 나는 거야. 자, 그 원인이 바로 집값.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어떤 지금 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집값을 어떤 안정시킬 보관이 없으면 그건 어떤 정치할 자격이 없어, 내가 보기에는. 자, 그러니까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내놓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정치를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뭐 또 집값을 안 잡고 또 정부가 뭐 적당히 떨어졌다고 집값 부양을 한다거나 어떤 잘못된 정책을 써서 집값이 또 다시 상승해서 그게 고착화되면 대한민국은 정말 젊은이들이 살아갈 이유가 없어. 그러면 뭐 핵심 인재들, 뭐 똑똑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떠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뭐 평생 집 하나 살라고 대한민국에 살진 않겠죠. 결혼도 못하는 상황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집값을 잡는 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결 대책을 내놔야 돼. 뭐 집을 공약을 한 대로 250만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 이렇게 내놓던지 아니면 지역 균형 발전을 가든지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놔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답답하잖아요. 해외 가서 이상한 소리만 들리고 너무 그 미숙한 점만 돌려서 나이가 든 뭐 제가 뭐 나이가 많이 먹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산 사람으로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철없는 그 부동산 전문가들이 값은 다시 재상승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하는 그 철없는 소리들이 얼마나 대한민국 생존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갉아먹고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도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면 안 돼. 자, 그런 소리는 쉽게 얘기해서 사적으로 얘기하면 돼. 아니면 뭐 본인들 학원 수강생들 모아놓고 그 강의실에서 이야기를 하든지 그런 거 가지고 방송에서 나와서 또는 유튜브에 나와서 아니면 막 신문에다가 뭐 글을 쓰고 막 그러면 안 돼. 예?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지금 젊은이들이 일은 안 하고 전부 다 갭 투자만 하고 있잖아. 공무원들, 공공기관 다니는 친구들이 더해. 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하고 전부 다 갭 투자하고 뭐 그 부동산 투기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어떻게 되겠냐고. 자, 그렇게 되면 사회는 양극화되고 정말 이 대한민국은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가격대가 돼봐. 예를 들어서 서울의 그 뭐 한강변에 뭐 이제 재건축되고 뭐 그러면 화려한 아파트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말 그대로 누구 말대로 그 평당 2억 가봐. 그러면 뭐 60억 70억 하면 그거 그냥 쳐다만 보고 살아야. 그렇게 되면 그 우리 사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 대한민국 사회는 빈부의 격차가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동남아시아 신흥국보다는 덜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떤 균형점이 자꾸 가는 거야. 근데 어느 지역의 집값은 급등하고 뭐 시골에 있는 집값은 뭐 굉장히 저렴하고 서울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서울 경기도에서 양극화가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냐고. 큰일 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 부동산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도 곰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 예?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